네, 안녕하세요. 박중사입니다. 네, 2025년 3월 11일 화요일 장마감 리뷰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변동성이 상당히 큰 날이었습니다. 밤 사이에 나스닥이 무려 4%나 크게 하락한 이후에 우리 개장 전에 이제 추가적으로 1%대 이상의 또 하락을 보이면서 상당히 불안하게 시작을 했었죠. 특히 내마녀의 날이 이제 이틀밖에 안 남겨 놓은 상황이었는데 이제 외국인들은 기존의 숏 포지션을 계속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언제든지 월요일 위클리 옵션이 끝난 오늘부터 공격적인 매도를 또 보일 수가 있어서 상당히 불안하게 시작을 했습니다. 뭐 결론적으로는 오늘 외국인들은 매도 쪽에 힘을 크게 쓰지 않았던 날이지만 어쨌든 충분히 언제든지 밀어낼 수 있다라는 모습을 오늘도 보여주는 그런 하루였습니다. 자, 어떻게 된 건지 한번 순서대로 쭉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야간 선물은 이제 1.81% 하락한 상태에서 그거보다 나스닥이 더 밀렸기 때문에 2.36%로 크게 갭 하락 출발한 뒤에 중간 이제 장 초반에 거의 마삼까지 갔다가 1.28%로 하락률을 좀 더 끌어올리면서 양봉 마감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6연속 양봉을 보이는 그런 형태가 되었고요. 2월, 3월, 2월 들어서 거의 양봉이 한 18번 음봉이 8번으로 양봉이 대체적으로 훨씬 많은 그런 구조를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자사주 매입 신청은 본주 120만 주, 우선주 17만 주 신청했었고요. 2시 50분경에 매입을 완료했고 일본 GDP 성장률 발표가 있었는데 지난달 잠정치가 연 2.8%에서 하향 조정된 2.2%로 발표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수정된 GDP 수치는 일본 경제가 전반적으로 완만하게 성장하고 있음에도 약점을 드러내고 있음을 보여준다면서 가계 소비 둔화는 일본은행이 점진적인 금리 인상을 통해 완화적 통화 정책을 단계적으로 철회하는 과정에서 보다 신중한 접근을 취하도록 유도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GDP 결과에 따라 3월에는 금리 금리가 동결될 가능성 그리고 5월 인상설의 무게감이 조금 더 실리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오늘 밤은 미국 졸트 보고서 공개 있고요. 잠시 후에 공개가 되고요. 자, 테슬라 얘기를 어제 리뷰 영상에서 좀 다뤘는데 이제 국내 서학개미의 자금만 36조 이상 투입된 상태였죠. 근데 어제 막 15% 이상 급락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깜짝 놀랐는데 ELS에 대한 이야기를 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ELS는 제가 라이브 방송 때도 여러 차례 과거 22년, 23년 지나면서도 다뤘던 내용이긴 한데요. 이제 22년도를 지금 반복하고 있어가지고 한번 언급을 드리려고 합니다. 한화증권, 신영증권, 하나증권 등에서는 테슬라를 기초자산으로 한 ELS가 낙인 베리어를 터치했다고 공지했습니다. 낙인 베리어는 이렇게 ELS가 여러 가지 상품인데 그 중에서 이제 낙인 요 배리어 구간에 들어가면 즉 요 기준 설정한 요런 주가가 요 설정한 자리를 한 번이라도 이제 터치하거나 이탈을 하면은 수익률 수익률이 보장되지 않는 즉 원금 손실 위험이 생기는 구조로 바뀐다라는 건데요. 요 상품을 22년도에도 그렇고 최근 1, 2년 사이에도 그렇고 테슬라를 기준으로 굉장히 많이 판매가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면요. 자, 요거 자, 기사를 한번 보시면 요렇게 45% 지금은 이제 더 빠졌죠. 이거보다 더 빠졌는데 ELS도 무더기로 녹았다라는 이거는 어제 기준으로 45%였기 때문에 여기서 15% 이상이 더 빠져서 사실은 55% 이상 이제 빠진 상태가 됐는데요. 손실 구간에 진입했다라는 소식 있었고요. 엔비디아 ELS도 마찬가지로 지금 상당히 위험에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엔비디아는 또 기관들의 풋옵션이 상당히 또 많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죠. 테슬라는 22년에도
22년에도 같은 현상이 나타났었습니다. 테슬라 차트를 보시면요. 테슬라 차트를 보시면 그때가 똑같이 반복되고 있어요. 예. 요 시기가 이제 ELS, 이게 테슬라의 ELS가 많이 정말 절대적으로 1위로 많이 판매됐던 때거든요. 이제 홍콩 H 지수로 인해서 이제 테슬라 이런 좀 미국 쪽으로 좀 잘 나가는 종목들을 가지고 기초 자산을 가지고 해서 이런 ELS 상품들이 많이 좀 만들어지고 팔렸는데, 당시에 제일 많이 팔려서 이게 또 제일 많이 큰 손실을 보게 만들었죠, 사람들. 그래서 22년도에 이제 보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낙인 배리어 터치했다는 이런 안내가 뜹니다. 이렇게 22년도에 나왔던 거죠. 이런 식으로 낙인 발생일,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부터는 원금 손실이 될 수 있습니다를 알려주는 거거든요. 그때 나온 이제 기사를 보면은 이런 식으로 테슬라 ELS가 하룻밤에 뭐 1,700억 증발 위기다. 요게 22년도 12월 기사인데 당시에 테슬라는 여기 이 위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많이 ELS를 팔아서 설마 저기까지 내려가겠어요라고 파는 겁니다. ELS 상품을 만들어서 테슬라를 기초 자산으로 해서 만든 다음에, 자, 이 당시에 이렇게 테슬라가 잘 나가고 좋은데 설마 여기 밑으로 가겠어요?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테슬라의 긍정적인, 지금 뭐 계속 잘 나가고 있으니까 보통 사람들은 이 자리를 생각을 안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괜찮겠네, 문제 없겠네, 아우 설마 저기까지 가겠어? 3년 내에 가겠어? 하는 건데, 그런 상품들이 많이 팔리면 반대로 포지션을 구축을 또 하죠. 해치 포지션을 구축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가장 많이 팔리게 되면은 웬만하면 또 이렇게 위험이 또 커지는 그런 일들이 많이 발생하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최근에는 이제 네이버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지금은 이제 좀 지난 얘기지만, 그래서 테슬라가 이런 식으로 그때도 똑같이 이제 반복되고 있었다라는 거. 지금은 좀 더 공격적으로 떨어지긴 하네요. 오늘 주가가 이제 15%대 이제 폭락을 하니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X를 통해서 내일 아침 테슬라 차량을 사겠다고 언급해서 지금은 시간외로 좀 올라오는 모습도 보입니다. 그래서 사이버 공격, 주가 폭락, 불매 운동 뭐 이런 것들로 지금 굉장히 많이 밀리니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마지막에 보시면 신뢰와 지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내일 아침 새 테슬라 차량을 사겠다고 밝혔다. 이에 머스크는 X를 통해 감사의 뜻을 밝혔다라고 합니다. 이 X를 통해서는 머스크가 얘기를 했고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여기 트루스 소셜에다가 올렸다고 합니다. 이 X를 통해가 아니라 SNS를 통해서라고 정리할게요. 네, 오늘 이제 우리 장으로 가서 좀 설명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에너지원 체크인데요. 오늘은 좀 특이했습니다. 평소보다 많이 특이했는데, 오늘 일단 주요 에너지원으로서 이제 과매도가 잡혔잖아요. 아침부터 제가 과매도니까 반발 매수세 충분히 들어올 수 있다 프리장에서 언급을 드렸는데, 과매도에 대한 이제 반발 매수세와 외국인의 기존 선물 포지션 간의 치열한 싸움이 있을 것으로 일단 봤고요. 그다음 프로그램 비차익은 아침에 반발 매수세에 동참을 했었습니다. 동참을 했다가 꺾였죠. 환매수세가 꺾이면서 그 흐름을 계속 유지를 했습니다. 즉 오늘 대체적인 대다수의 시간 동안에는 프로그램은 어제처럼 또 역행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외국인들도 대체적인 오늘 장중 대부분의 시간 동안에는 역행까지는 아니더라도 매도 포지션을 계속 늘려서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힘을 쓰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이하게도 금융투자와 개인의 반발 매수가 더 힘을 많이 썼고요. 특히 장중에 개인들이 풋옵션을 37억까지 늘리는 구간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순간적으로 급락이 나오긴 했지만, 자, 요 시간 동안에 계속 도망을 갑니다. 어제 위클리 옵션 만기 이래 개인들이 위클리 풋으로 많이 가니까 반등 나오고 횡보했죠.
풋옵션을 녹이는 가장 최적의 방법이었죠. 그리고 외가 콜을 살려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 방법이 제일 좋았는데 오늘도 대체적으로 그게 나온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동하는 동안 풋옵션 잡는 거였죠. 근데 이제 여기서 다시 크게 안 떨어진 것은 이때 개인들의 콜까지도 줄어들었습니다. 같이 지금 풋옵션 개인 차트를 보시면 이렇게 늘다가 순간적으로 줄어듭니다. 이때 요 시기 때인데, 근데 여기서 풋옵션만 줄어들었으면은 시장은 급히 좀 많이 외국인 포지션이 숏이 강하다 보니까 좀 많이 내려올 수 있었는데 콜도 그때 개인들이 동시에 이렇게 줄여서 어쩌면 어떤 누군가의 큰 손이 개입을 해서 동시에 양쪽 매도를 했을 가능성도 의심이 되긴 하지만 어쨌든 중요한 거는 개인들이 콜풋이 동시에 2, 30억이 줄어들었다. 그래서 균형이 맞아졌다라는 겁니다. 한쪽만 변화가 있었으면은 이런 변동성이 있었겠죠. 뭐 콜 쪽만 그랬으면은 뭐 이렇게 올라갔을 거고, 그런데 두 개가 동시에 2, 30억이 줄어들면서 대체적인 균형을 맞추고 끝난 거죠. 장중에 이제 외국인은 그냥 반발 매수세를 두고 보는 것 같다고 제가 언급을 드렸습니다. 외국인의 선물 매도가 이렇게 강한데 시장이 내려가지 않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니까 개인들 풋옵션도 계속 들어오고, 그 풋옵션은 대체적으로 금융투자가 풋 매도를 하고 있었어요. 지금은 이제 종가상으로 바뀌었던 거고요. 그래서 저 금융투자가 이제 개인들의 풋옵션을 잡으려고 뭐 반발 매수의 힘을 선물 매수와 콜옵션으로 이제 힘을 쓰겠다 라는 상황을 그냥 외국인들은 받아들이면서, 그래, 오늘은 내가 오늘 급락 출발해서 어제 산 풋옵션 살려서 오늘 시작했으니까 내가 그냥 나는 매도를 조금 천천히 늘릴 테니 반발 매수 해봐라, 개인 푼 녹여봐라, 뭐 이런 관점으로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렸는데 이제 풀어서 설명을 드린 거죠. 이해하기 쉽게. 그래서 개인 푼 매수 잡기를 그냥 두고 봤다. 그래서 두고 봤다라는 것은 외국인들의 하방 에너지가 크게 쓰여지지 않을 것을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장중 체크 사항입니다. 어제 아침입니다. 이거는 아침에 어제 외국인의 콜옵션은 원 포지션인 숏 포지션에 대한 해지 대응으로 상승에 대한 보험 가입 같은 개념이었죠. 기본적으로 숏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데 어제 콜옵션을 샀다라는 것은 이제 혹시나 상방으로 사건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서 이제 보험 가입을 한 건데, 오늘 일단 급락했기 때문에 그 일은 벌어지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보험을 조기 해약을 하는 개념이죠. 오늘 바로 콜옵션을 매도를 아침에 했습니다. 보시면 외국인들은 아침에 빠르게 콜 매도부터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0이 되기 전에 일부 해약금, 해약 환급금을 챙기는 정도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그러면서도 이제 풋매도도 나왔습니다. 풋옵션 차트를 보시면 외국인들은 아침에 이렇게 갈색선 보시면 순간적으로 풋매도도 나왔죠. 자, 이 풋매도는 아침에 생긴 풋매도, 여기 오후 점심시간 때도 풋매도가 생겼기 때문에 이 풋매도 중에 아침에 생긴 풋매도는요, 전일 외가 풋매수 해뒀다 말씀드렸잖아요. 그 외가 풋매수가 오늘 500에서 1000%막 폭등을 했습니다. 급락 출발했으니까. 그래서 그 순간을 이용해서 일부 축소한 것으로 보입니다. 나중에는 이후엔 다시 채워 넣었어요. 여기서 보시면 외국인 풋옵션 올라오잖아요. 다시 외가 풋 330부터 밑으로 쭉 다시 채워 넣었습니다. 축소하고 다시 또 내려오니까, 급등했다가 내려오니까 다시 채워 넣은 거예요. 차트를 보시면 자, 330 월물 풋옵션을 보시면요, 자, 이렇게 아침에 급등을 했죠. 요게 330풋도 아침에 596%, 600% 급등을 했습니다. 외국인이 일단은 정리를 합니다. 급등했으니까 일단은 정리해. 오케이, 나이스, 굿. 어제 산 거니까, 어제 추가한 거니까 지금 살아났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외국인들이 풋을 샀다가 어제 더 샀어요. 수익이죠. 예, 수익으로 살아나서 일부 또 축소를 합니다. 그렇죠? 급등이 600%가 나오니까 그 다음에 다시 여기 보시면 여기서 이 두 가지로 오장 들어, 이때는 325부터 317.5 했다가 매수를 주로 했고요. 초반에는 이때는 이제 330 이하로 그냥 싹 다 매수를 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어쨌든 330을 일단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외국인들이 순간 정리해서 다시 싸진 상태에서 더 사들였다라는 겁니다.
에서 보면 이후에는 상대적으로 가까운 풋옵션과 외가 풋옵션을 계속 조절하며 시장의 최소한의 대응만 하다가, 그리고 선물은 시장에 영향을 크게 주지 않고 매도량을 늘리다가, 옵션에 대해서는 그렇게 외가 풋옵션을 더 사면서 끝났다. 여기 계약수 보시면 오늘 풋옵션 12억을 사고 콜옵션 8억을 샀지만 계약으로 보시면은 거의 3만 계약을 사들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더 떨어진 외가를 샀다라는 거죠. 11시 이후에는 이제 개인 풋옵션이 들어오는 것을 잡아먹기 하는 이제 반등이 나왔고요. 이후에 횡보가 나왔습니다. 아까 설명드렸던 거고요. 금융투자가 그대로 풋매도와 선물 매수를 하면서 그 물량을 잡아먹는 데 힘을 썼던 거죠. 그래서 오늘은 금융투자의 매수가 장중에 조금 에너지를 쓰면서 상승에 영향을 줬다 정도로 볼 수 있고요. 뭐 개인들도 반발 매수가 들어왔지만 사실 뭐 개인들이 얼마나 큰 힘을 썼을지는 좀 그쵸, 기관들이라고 봐야 되겠고, 물론 개인들도 역할을 했지만요. 저건 결국엔 다시 이제 뺏어 가겠죠. 외국인은 대체적으로 포지션을 유지하면서 오히려 외가 분매수를 더 늘리고 있었다라는 거, 이제 330풋 이하 방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1시 38분, 오후 1시 38분 이후에는 개인 콜풋이 갑자기 동시에 매도 출현하는 거, 아까 전에 방금 여기 봤던 거 있죠? 여기 순간적으로 급락하는 거, 특정 개인 큰 손이 옵션에 개입한 것으로 의심은 되나 확인할 수 없기에 개인 수급 그 자체를 보고 파악을 했었습니다. 자, 차트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핵심 포인트는 9시 1분 기준 양봉을 체크했느냐, 요게 정말 중요했죠. 자, 이겁니다. 9시 1분에 본장 시작하자마자 여기 330 원더에서 갑자기 확 들어올리는 요 기준 양봉을 체크했느냐, 거래 터졌잖아요. 그래서 저는 파생반에 아침 초반에 저거 중요하다 말씀을 드리면서 텔레그램에 쭉 글을 말씀드리면서 요걸 잡아드렸습니다. 단계적으로 변동성의 크기에 따라서 여기 중간 382, 50 뿌리, 그래서 근데 오늘은 변동성이 좀 큰 날이니까 뿌리까지 갔던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가 요 뿌리까지 이렇게 체크를 하면서, 자, 이때는 이제 볼벤 과매도로 시작했으니까, 자, 볼벤이 이격을 좁히는 과정과 만나서, 자, 여기서 지지받을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죠. 그래서 매수 타점을 여기를 보고, 그다음에 이거를 확인하고 이걸 따라 들어가느냐, 330을 제가 지지 라인으로 잡아 드렸기 때문에 330을 돌파하는 요 자리, 그다음에 그 부근을 이제 지지하려고 하는 요 자리들, 요 부근에서 매수로 들어갔으면 오늘 그래도 나름대로 단기 수익과 좀 긴 호흡의 수익이 나오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뭐 이후에는 외국인들의 여기 초반에는 이제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아침에 빨리 늘었잖아요. 선물 보시면 외국인들이 초반에 매도를 쭉 빠르게 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는 외국인들의 매도를 보면서 사실 매도로 수익을 봤을 수도 있고요. 하지만 그 뒤에 이제 매도가 멈춘 다음에는 분위기가 바뀌었다는 걸 인지를 해야 되는 상태였죠. 외국인의 매도 각도를 계속 보셔야 됩니다. 외국인이 매도를 이렇게 내리다가 멈추면은 일단은 매도세가 시장이 멈출 수가 있겠구나를 생각을 하시면서 봐야겠죠. 누적은 있지만. 그래서 오늘 그것을 이제 잘 활용하신 분들이 오늘 또 네이버 카페에 매매일지를 또 올려주셨습니다. 특히 이제 해리 이세님 글을 보면요, 카페 가시면은 이제 많은 분들이 어떻게 매매를 하셨는지, 이제 구독자분들이 어떻게 하셨는지, 그리고 정회원 분들이 어떻게 매매하셨는지 올라옵니다. 그래서 해리 이세님의 경우는 보시면 매수 타점이 아침에 그 기준 양봉 돌아 올릴 때와 딱 그 말씀드린 그 지지받던 자리, 그 기준 양봉의 뿌리를 이탈하지 않은 자리를 딛고 올라섰죠. 그래서 좋은 흐름을 좋은 매수 타점을 가졌지만 오늘은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 때문에 오래 보지는 못하셨어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계속 보다가 마지막에는 이제 외국인들 자꾸 매도가 늘어나니까 매도 포지션을 보다가 그냥 손절하다가 이제 마무리를 지으셨는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외국인 수급을 또 무시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적당한 저항 라인에서는 당연히 매도를 도전하는 게 맞기도 하죠. 근데 좀 어려운 날이었기도 하죠. 그래서 마지막에는 이제 수익 보신 다음에 손절로 네 번의 손절을 끝난 다음에 오늘 이상한데 하면서 이제 마무리를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400만 원 정도의 수익을 보시면서 마감하셨고요. 축하드립니다. 올려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단하다고
하는데요. 차미남님, 오늘 제가 이제 항상 라이브 방송을 하잖아요. 라이브 방송을 매일마다 하는데 이제 마지막에 오후 4시가 넘어가면은 3시 50분 이후로는 우리 이제 네이버 카페 매매일지 올려주신 내용들을 보면서 점검하고 복귀 포인트 점검하고 매매 어떻게 하셨는지 같이 살펴보면서 또 중요한 포인트들을 잡아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는데, 그때 이제 참여하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차미남님께서는 지금 매일마다 매매일지를 올려주셨는데 그동안은 다 모의 투자를 하셨습니다. 자, 게시글을 보면요, 작년 11월 4일부터 이렇게 작년 11월 4일부터 모의 투자를 하셨는데요. 모의 투자를 한 게 아니라 매매일지를 올려주셨는데요. 11월 4일 글을 보면요, 여기 보면은 모의 투자, 근데 보면은 이미 선물은 약 9개월 정도 모의 투자 중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11월 4일부터 지금 매매일지를 올리기 시작해서 한 4개월 정도 꾸준히 매일마다 올려주셨는데, 자, 그러면 총 합치면은 거의 1년을 넘게 모의 투자만 하신 겁니다. 제가 항상 라이브 방송에서 강조를 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그리고 늘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무턱대고 실전으로 덤비지 마시라. 그러면 일단은 너무 많이 잃기도 하지만 자신감도 잃어요. 이게 나중에 그렇게 자꾸 반복되면은 그 어떤 중요한 핵심 자리에서도 내가 배팅을 할 때 자신감을 잃어버리니까 위축돼 있습니다. 그리고 위축돼 있으니까 조금만 빨간불을 켜도 바로바로 그냥 나가려는 심리밖에 없어요. 네, 불안한 거죠. 근데 충분히 이렇게 6개월에서 1년 정도를 진짜 이것만을 위해서 공부를 한다, 학원을 다닌다, 뭐 운동선수로 치면은 훈련을 한다, 라는 생각으로, 훈련 중에 막 실전 안 나갈 수 있잖아요. 시합 안 나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훈련을 해서 내 몸을 만든다라는 생각으로 지금 한 6개월에서 1년 해보시라 말씀을 드렸는데, 이걸 진짜로 실행하신 분입니다. 지금까지 잘하시는 분들은 진짜 뭐 1년도 그 이상, 뭐 3년에서 5년 하신 분도 계시죠. 근데 뭐 그렇게까지는 솔직히 너무 어렵고, 1년 정도, 6개월에서 1년 정도, 뭐 상황에 따라 어떤 분은 6개월, 조금 내가 더 해야 될 것 같으면 1년 정도를 진짜 처음에는 모의 투자를 활용할 때 그냥 막 해보는 거예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그러면서 터득을 하면서 이제 개념을 익혀가고, 그 다음에 뭐 모의 투자로 일부러 뭐 깡통을 내보기도 하고, 그래야 이렇게 하면은 깡통이 빨리 나는구나, 그러면 이거는 실전에서 배제해야겠다를 딱 알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를 푼다면 일부러 답을 비껴가는 거지. 빵점 맞기가 되게 더 어려운 거 아시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한 1년을 해보시자 말씀을 드렸는데 진짜 1년을 채우셨습니다. 예, 모의 투자만 하시면서 1년 하는 게 되게 어려운 일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나중을 위해 미래에 투자하신 거죠. 그리고 뭐 이제 정회원 이런 교육비는 이제 학원비라고 진짜 생각하시면서 열심히 투자하셔서 지금 오늘 첫 실투를 하셨습니다. 실제 투자를 처음으로 하셨는데 기회라고 생각해서 하셨다고 하는데, 1년 넘게 모의 투자를 하시다가 오늘 처음으로 그 기회를 포착해가지고 간결하게 야간부터 접근을 하셔서 1177만 원의 실제 수익을 오늘 처음으로 내신 겁니다. 투자 가치가 충분히 있죠. 잃지 않았잖아. 1년 동안 연습을 하는 동안에 우여곡절을 엄청나게 겪으셨지만 실제로 잃은 돈이 아니야. 하지만 배운 게 많죠. 실전처럼 진짜 하셨기 때문에. 카페 들어오셔서 차미남님 글 한번 보시면요, 진짜 실전보다 더 실전답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모의 투자인지 도저히 알 수 없을 정도로 진짜 실전처럼 하셨어요. 한번 와서 살펴보시고 이게 맞나 아닌가 한번 보세요. 차미남님의 매매일지는 모의 투자라고 얘기 안 했으면은 모두가 실전이라고 생각하셨을 겁니다. 이거 아마 동의하시면은 여기다 댓글 좀 달아주세요. 유튜브 채널, 여기 유튜브 지금 이 영상에 댓글 좀 달아주세요. 동의하신다면은 정말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그걸 인내를 갖고 하셨는데 첫 번째 실투가 1,200만 원 가까운 수익이에요. 그럴 만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마감 때 방송 말미에 이 컨텐츠를 진행하면서 차미남님께 다 박수 한번 쳐달라고 말씀드렸었거든요. 이 인내심이 대단하십니다. 꼭 반드시 성공하실 분이에요. 예. 그리고 여기에 올라오는 이제 보시면은 KMN님 롤 모델이라고 하시는데, 정말 잘하시는 분 공부를 열심히 따라 또 하셨고, 진짜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예. 분명히 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축하드리고요. 그 다음에 뭐 돌려서 보면은 이제 리니님 올려주셨나? 리니님은 이제 구독자 회원님이신데 한 번씩 이렇게 큰 수익을 보시는데 아직 내용이 안 올라왔네요. 내용 올려주신다고 했으니까 기다려 보고요. 이번에 하락 때 2월 28일에 한 9천만 원 공부 진짜 열심히 하시거든요. 2월 28일에 한 9천만 원 수익 보셨는데, 수익 보신 내용 이렇게 제가 리뷰 영상 올려드리는 거 하나하나 숫자 다 공부해가지고
포인트 잡고 이렇게 메모해서 그걸 적용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2월 28일에 하락대 그 핵심 자리 변곡 자리를 이용해 가지고 9천만 원 수익에 그 다음에 아직 끝나지 않은 외국인들의 포지션 포지션을 이용해서 중요 자리에서 이제 풋으로 ELW 풋으로 오늘도 1억 정도를 추가해서 이번 하락장에만 1억 9천 정도로 수익을 내셨는데 아직은 요게 내용이 업데이트 안 됐으니까 나중에 또 라이브 방송 때 올라오면은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 축하드리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KMN님 것도 보고 마칠게요. 요거 넘어갈게요. 자, KMN님 오늘 타점 좀 보려고 KMN님은 오늘 짧게 아침 9시 30분까지만 하셨는데 여기 돌파할 때 아까 전에 그 제가 말씀드린 중요 자리 돌파할 때 이거 돌파 매수로 접근하시죠. 이런 것들 뒤에는 이제 안 하셔가지고 이 자리는 없었고요. 그래서 다 잘하시는 분들은 다 비슷한 그 중요 자리를 꼭 인지하시고 보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자꾸만 이제 계속 공부해 보면은 다 여러분들도 이제 이거를 이제 참조하시는 분들도 다 뭐 보이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 네이버 카페는 비공개 카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구독하시면은 다 신청하셔서 초대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댓글에 안내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내 글을 보시고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내주시면 구독 인증 되면 초대해드리니까요. 그리고 텔레그램 방도 초대해드리니까 들어오셔서 함께 공부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같은 목적을 지니고 함께 나아가는 방송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뜻이 있으시다면 내가 잘하고 싶은 뜻이 있으시다면 함께 합류하셔서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라이브 방송은 제가 매일마다 하고 있으니까 이거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제가 항상 우리나라 장중 시간에는 라이브 방송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2017년부터 그렇게 꾸준히 해왔으니까 뭐 참고하셔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보겠습니다. 여기 봤고요. 이후 외국인의 수급 역행으로 인한 해석적 난해함이 있기도 했습니다. 외국인은 오늘 매도 힘을 크게 쓰기보단 반발 매수세를 인정하면서 더 위에서 매도하려는 경향 및 아침 급등 대비 내려오는 풋옵션을 더 사모으는 날이었죠. 외국인은 수익 전환 구간과 이제 남은 매도 포지션을 롤오버로 이월시켜 하는 구간에 대한 고민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일시적으로 수익 구간에 들어오기도 했는데요. 오늘 여기서 수익 구간에 잡혔거든요. 요 구간에서. 그런데 이제 반발 매수세 그냥 밀렸죠. 밀렸는지 밀리게 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수익 구간에서 밀려가지고 다시 손실로 바뀌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봉으로 보면은 외국인들의 이제 수익 전환 구간이 어제는 328, 오늘은 329 정도 됩니다. 329 이하 정도 코스피 200 기준으로 현재 코스피 200이 335 정도 되니까 329 한 5포인트 정도 더 내려와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대체적으로 요 구간입니다. 이제 요 구간 오늘 갔다 왔어요. 그죠? 오늘 찍은 요 구간 정도만 오면 외국인들은 이제 수익이 되는데 만약에 이제 그런 여건이 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롤오버를 하겠죠. 그래서 롤오버를 하는 구간은 거기가 되지 않은 구간이 되겠고 여기는 아마 이번 얼물을 익절을 한 다음에 다음 얼물로 이제 넘어가서 다시 포지션을 잡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현재는 스프레드가 상당히 낮은 상태이기 때문에 매도 포지션을 편안하게 롤오버하기는 좀 불편해요. 그래서 보시면 선물 옵션 합성 손익분기는 329 이하로 추정되며 외국인은 남은 이틀간 승부가 안 날 것 같으면 대거 포지션을 롤오버해야 하는 상황인데 현재 3월과 6월의 스프레드가 마이너스 0.5이기에 조금 더 올라와야 하는 상황입니다. 총평 및 마무리하겠습니다. 어제 외국인이 외가 풋매수를 더 늘린 것에 대한 기본적인 대응만 한 뒤 다시 외가 풋옵션을 늘리고 선물까지도 누적 매도를 3조 원대 중반 이상을 유지하는 외국인의 마지막 이틀간의 드라이브가 참 궁금한 날이네요. 오늘 장 초반은 손익분기를 살짝 넘기며 수익 구간에 들어오기도 하였으나 끝내 장중에 지켜내지 못하고 다시 300억대 이상의 손실을 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현재 3월물과 6월물의 차이인 스프레드는 마이너스 0.5로 즉 3월물보다 6월물이 0.5만큼 더 싸게 거래되고 있다는 겁니다. 현재 3월물은 334.85고요. 6월물은 334.35로 끝났습니다. 원래 일반적으로는 6월물, 차월물이 조금 더 붙어 있는 경우가 더 많은데 지금은 마이너스 구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낮은 상태이기 때문에 외국인의 매도 포지션은 롤오버가 쉽게 나오기 어렵습니다. 비용이 더 발생하니까 효율적이지가 않죠. 현재 6월물은 외국인들은 약 매도 포지션으로
소량만 일부 좀 넘어간 것으로 추정됩니다. 뭐 6월을 직접 뭐 매매했을지도 모르고요. 대부분의 지금 이제 미결이 줄어들고 있는 이 상태의 롤오버가 이제 진행되고 있는데, 이 미결이 줄어드는 것은 현재 스프레드를 고려하면 금융투자의 매수 포지션이 롤오버가 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금융투자의 차월물 포지션은 지금 상방이고요. 외국인들은 약상방이니까 아직 약하방이니까 많이 넘어오지는 않았던 거죠. 금융투자가 넘기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외국인은 그렇기 때문에 일단 단기에 목요일까지 손실 중인 선물 옵션을 만회하기 위해서 하방 승부를 보는 것이 유리해졌죠. 넘어가지 않았으니까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빠르게 급락을 시키는 게 외국인 입장에선 더 나은 상태입니다. 만약에 이제 나스닥이 갑자기 급등할 수도 있잖아요. 마이너스 4% 떨어졌으니까 반발 매수로 막 플러스 3, 뭐 플러스 4도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상황들이 연출된다면 주변 사유로 또 CPI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수요일 밤에 CPI도 이제 나와서 나스닥이 어떻게 더 하락할지도 모르지만, 어쨌든 나스닥의 반응이 뭐 상방으로 반등 방향으로 간다면, 그런 주변 사유들로 인해서 외국인들의 승부가 나지 못하게 된다면 만기 근처에 가서 롤오버를 해야 할 수도 있겠죠. 작년 6월물은 이제 결국 수익으로 마감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9월물로 롤오버하면서 외국인은 9월물로 가기 전에 6, 7, 8월에 폭락이 있었죠. 그때 8월물로 크게 수익으로 역전을 시켰죠. 그때 풋옵션 외가를 대량으로 사들이면서. 그리고 작년 12월물은 뭐 최근에 계속 설명드렸던 거니까 뭐 이제 다 암기하실 정도가 되셨을 거고, 요 자리죠. 12월물은 3일 전까지 상방 포지션이었는데 엄청나게 밀렸기 때문에 12월 9일까지 막 최저점 찍었으니까, 그래서 만기 3일 전인 월요일까지도 1천억 이상의 손실을 보고 있었으나 화수목 연속 상승이 나오면서 그거를 모두 수익 전환으로 마감한 이력이 있습니다. 이제 깜짝깜짝 놀랐잖아요. 그때 라이브 방송 보신 분들은 같이 놀랬죠. 월요일 위클리 옵션이 이렇게 생긴 이후로는 외국인은 월물 만기주에 화수목에 조금 더 집중하는 경향이 생깁니다. 월요일까지는 위클리 옵션으로 그냥 놔두고 화수목에 힘을 쓰는 경향이 생겼어요. 근데 오늘은 개파락이 워낙 커서 그런지 오늘 화요일임에도 불구하고 힘을 크게 쓰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삼성전자는 현물 53,600원, 선물 53,700원으로 마감했고요. 외국인은 48만 주 매도를 했습니다. 자사주 매입은 본주 120만 주, 우선주 17만 주 신청했고요. 2시 50분경에 매입을 완료했습니다. 삼성전자 주요 매물대 체크는 이런 매물대 계속 반복하니까 요거 59,000부터 5만까지 이 구간 보시고요. 한 칸 넘어가서 오늘 51,800 지지를 체크해야 하는 날이었는데 좀 덜 가서 반등이 나왔죠. 그래서 오늘 삼성전자의 저점은 52,500원이었고요. 53,000원 체크하다 넘어서서 54,000원을 막히고 갔습니다. 그래서 다음 저항대인 54,000, 여기 매물이 너무 많으니까 여기를 넘어가지 못하면서 끝났고요. 이제 만약에 하락한다면 다시 51,800 위협을 받겠죠. 53,000원 뚫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저기서 또 반등한다면 54,000원대 싸움을 크게 하면서 55,700을 도전하겠고, 웬만하면 외국인들의 뜻대로 간다면 53,000, 51,800을 위협하는 그런 일정으로 마무리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나스닥에서 특이사항이 없으면요. 외국인 수급은 오늘 선물이 6,213억 매도했고요. 오늘 종가 기준 양매수로 마감했지만 옵션은요. 옵션은 종가 기준 콜옵션 8억, 풋옵션 12억 양매수로 마감했지만 외가 풋매수에 더 힘이 실려있는 모습입니다. 기존에 베팅되어 있는 330을 포함한 그 이하의 외가 풋매수는 버리지 않고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추가 매수로 단가를 낮춰두는 모습이죠. 프로그램 비차익은 오늘 2,477억 매도로 오늘도 어제처럼 시장 흐름과는 대체적으로 역방향 이거나 영향을 크게 주지 않았습니다. 작년 고점을 찍고 터닝했던 24년 7월 12일부터 매도가 누적되어 있는데 14조 7,867억만큼 누적이 되어 있고요. 오늘 역방향이나 영향을 주지 않았지만 누적 매도의 힘은 유지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환율은 외국인은 달러 선물을 3,675억 매도하며 일부 단기 차익한 것으로 추정되고요. 1,456.8원으로 0.2% 상승하여 정규장 마감했습니다. 역시나 1,440원 라인을 지지받고 1,410원 위에 있기 때문에 장기 상승 추세는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N 선물이 이제 오늘 990원으로 넘어갔었는데 곧 1,000원이 임박한 것 같아요. 오늘 N 선물의 정규장 종가는 980.8원이었고 상승을 이끈 주요 투자 주체는 기관이었습니다. 변동성 지수는 8.81% 상승한
24.04로 음봉 마감했고요. 제가 급락이 나올 때 15에서 30% 정도 다시 올라가고 25에서 30포인트 건드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장 초반에 급락 출발로 인해서 그게 성립은 됐긴 했습니다만 급락 출발하고 반등장으로 갔기 때문에 음봉으로 보여졌습니다. 그리고 볼린저 밴드를 다시 넘어가서 끝났기 때문에 상당히 불안정한 모습으로 종료를 했습니다. 이 볼밴 벗어나 있는 상태는 불안정한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불안정하기 때문에 자꾸만 여기 안으로 들어오려는 성질이 생기게 됩니다. 만약에 그 성질을 역행한다면 계속 불안하기 때문에 빨리 변동성을 확 주고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볼벤 상단을 다시 돌파하며 불안정한 상태로 옵션 거래가 활발한 만기를 앞두고 급 변동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라는 거. 변동성 지수가 높기에, 즉 옵션의 내재 변동성이 높은 상태를 의미하고요. 옵션의 등합은 오늘 5.95, 335가 등가고 콜옵션이 2.87, 풋옵션이 3.08이기 때문에 그걸 합치면 5.95로 평소보다 비교적 높은 수준으로 마감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옵션의 가치가 지금 더 고평가를 받고 있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즉 변동성에 대한 가치가 높다, 즉 변동성을 고려한 투자자들이 더 많다, 앞으로 더 만기까지 변동성이 더 크게 생길 것이라고 생각하는 투자자들이 더 많은 상태다라고 연결해서 이해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마치고요. 큰 변동성 장세에 고생들 많으셨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고요. 또 내일 아침 저녁 8시 20분에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